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전기기기, 직류기에서부터 정류기까지 중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전기기기는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와 정류기 전체를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혼돈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이 적용된 원리는 무엇일까? 발전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고요.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죠. 참고로 변압기는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발전, 오른손 발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강좌와 쪽집게 강좌 1강의 11가지 공식 파헤치기와 같이 보시면 전기기기 전체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에 대한 전체 흐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장 동기기에서도 동기발전기와 동기전동기로 분류를 하고 주요 내용에는 삼상결선일 때 상전압과 승간전압, Y델타 기준에서 상전압과 승간전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 위상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단락비, 철기계입니다. 단락비가 큰 기계는 철기계가 되죠. 이 철기계의 특징, 그 다음에 병렬 운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보호 계전기, 주로 이제 답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차동 계전기나 비율 차동 계전기를 답안으로 찾을 수 있는 보호 계전기, 그 다음에 전동기의 특징 세 가지, 그 다음에 동기 와트가 뭐냐, 토크, 그 다음에 위상 특성 곡선, 역률과 계좌 전류의 관계에서 위상 특성 곡선을 주요 내용으로 요약하였습니다. 2장 동기기, 동기발전기 부분입니다. 동기발전기는 교류 발전기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회전 계좌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소에 사용하는 동기발전기는 회전 계좌형이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상전압과 승간전압, 승간전압이 뭐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기에서도 상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동기에 따라서 수차 발전기는 수력, 그 다음 터빈 발전기가 있습니다. 터빈 발전기는 화력과 원자력, 그 다음에 엔진 발전기, 비상용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긴 모양에 따라서는 돌극형과 돌극형, 비돌극형이 있습니다. 형태로만 보아도 비돌극형이 뭔가 이렇게 돌기된 부분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고속회전에 사용이 되고 있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터빈 발전기, 2극 발전기에 사용되는 것이 비돌극형이다 라고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자 삼성 결선에 대한 부분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그림에 있는 그 Y 결선에 대한 부분 이것을 상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간전압은 그 루트 3 2 볼트가 된다라는 부분을 Y 결선 기준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충분히 델타 결선에서도 뭐 전류, 전압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인트 하나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각자가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리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기까지 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결선을 왜 사용하느냐라고 봤을 때 중성점 접지가 이렇게 가능하죠. 중성점 접지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상전압을 방지를 한다든지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 되겠죠. 과열 및 코로나 방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건선법이 있는데 건선법은 뭐 분포권에 대비한 집중권, 분포권에 대비한 집중권은 슬롯수가 한 개다. 그 다음에 단절권 대비 전절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분포권은 2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죠. 파형계선, 그 다음에 과열 방지, 누설 리액턴스 감소. 이 글을 차분하게 쓰면 좀 깔끔하게 될 텐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그렇네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절권을 하는 이유 상당히 자주 출제됩니다. 단절권을 하는 이유는 고주파 제거, 오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베타 값이 얼마냐? 0.8이죠.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절권을 기억하는 방법을 이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베타잖아요. 그죠? 여기 베타면 하다. 고주파 제거, 단절권. 베타면 고단하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5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분포권과 단절권에서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되는 공식이 있죠. 단절권 개수, 요것도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P. 그 다음에 분포권 개수 두 개가 있죠. 그죠? 분포권 개수 KD. 요거 먼저 분포권 개수의 한 형태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 2m 분의 n 파이 분의 아시겠죠? 사인 2m 분의 n 파이. 요거 사인 2m 분의 n 파이 하나를 기억을 하셔서 분자 분모에 놓고 그 다음에 q 여기 q 분모의 q와 분모의 q를 두시면 분포권 개수의 KD가 된다. 이것을 쓰세요 라고는 출제가 되지 않고 사지선다에서 이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태 하나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잘 아시다시피 N은 고주파 개수가 되고 차수, 고주파 차수가 되고요.
Q는 매극 매상당 슬로수가 되죠. 그죠? 슬로수. 항상 1보다 크다. 파이는 180도고 m은 상수가 됩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단절권은 더 간단하죠. 단절권은 사인 2분의 n 베타 파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분포권 계수에 대한 부분을 출제가 자주 되고 있기 때문에 사인 2n분의 n파이 형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부분, 윗상관계죠. 동일상이냐, 전류가 앞설 때냐, 전류가 뒤질 때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동기발전기 중심으로 하고, 동기전동기는 동기발전기만 기억을 하게 되면 전류가 앞설 때와 전류가 뒤질 때는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표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Y축, X축, 이제 자극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횡축, 종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먼저 첫 번째는 동일상일 경우에 I와 IA라고 보고 IA와 V가 E가 전압이 동일상이라고 봤을 때는 교차 자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동일상일 때는 교차 자화 작용을 하고, 이때 I 코사인 세타 값을 가진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A가 진상일 경우에는 정자 자화 작용을 한다. 자속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I 사인 세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상일 경우에는 IA가 지상일 경우에는 감자작용을 하면서 자속 감소를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이때는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부분은 쉽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기는 반대가 된다,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해 두시면, 이건 아마 표를 이미지로 이렇게 탁 넣어 두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로 하나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기전력 문제 예상 기전력 E가 되겠죠. 에 대하여 90도 늦은 전류. 자, 90도 늦은 전류라면 지상이라는 거죠. 전류 시 반작용의 기자력은 물어보면은 이게 지금 자극축이잖아요, 그죠? 자극축의 일치하는 감자작용이죠, 감자작용.
암자작용을 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해해 두시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보았을 때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진상일 경우에는 용량성이죠. C. 회로율은 가장 기초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RLC 소자의 특징을 가지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기발전기의 단락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공식 첫 번째는 단락비 KS에 대한 공식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서 계산 문제에 참고하시고, 단락비가 큰 기계, 철기계입니다. 이게 단락비가 큰 기계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동기계가 나오는데 동기계는 아니죠. 철기계입니다. 과부하 내량이 크고 작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그 외에는 다 큽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송전선 충전 용량이 크고 자기여자 현상 방지 기계가 무고 크다. 그래서 철기계의 특징을 아래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실기에서도 5가지를 적으세요 라고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는 다 크고 안정도도 높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으로 살짝 철 FE는 단락 B가 큰 안정도가 높다. 아래로 중량이 무겁고 가격이 비싸겠죠. 비싸다. 그 다음에 철선도 크다. 중량이 있고 철선도 크고 효율이 손실이 크니까 효율이 나쁘다. 그 다음에 왼쪽에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뭐 낮다라고 해도 되고 작다라고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놈은 근본적으로 단락비가 크다. 과부하 내량이 크다. 그 다음에 충전 용량이 크다. 이 좌표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 예상을 해보면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전 용량이 크다 해서 이제 답을 찾으면 슬로 충전 용량이 크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락비가 큰 기계는 철기계입니다. 동기계가 아닙니다. 그거까지 기억을 함께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발전기의 단락비 부분은 필기를 준비하실 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실기 준비하실 때 편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5가지 적으세요 라는 부분이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머리 글자만 한번 따볼게요. 위, 커, 주, 파, 상. 보통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윙커 주파상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5가지는 같아야 될 게 위상이 같아야 되고 크기가 같아야 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파형이 같아야 된다.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중요한 부분이 다를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위상이 다를 경우에는 동기화 전류로 인한 동기 화력 발생, 원동기 출력 변화가 생긴다. 이 부분은 부하 전류 증가까지 기억을 함께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여자 전류 변화, 무효 핵류가 발생을 한다. 이제 이 부분은 무효 순환 전류 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기에서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주파수가 다르면 난조가 발생을 하는데, 방지하는 방법은 제동권선을 설치를 한다. 난제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자전류 쪽에 잠깐 추가로 얘기를 하면, 여자전류가 감소하면 진상, 증가하면 지상 전류가 흐른다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계전기, 비율차동 계전기의 특징은, 사용 용도는 권선의 첨간단락 보호에 사용을 하는데, 필기에서는 대부분 답으로 그냥 찾을 수가 있죠. 변압기의 보홀제 계전기, 변압기의 부호홀저 계전기. 변압기가 나오면은 답은 필기에서는 부호홀저 계전기가 되겠고, 그 외에는 비율 차동 계전기가 거의 답이고요. 만약에 같이 나오면 차동 계전기가 답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는데, 필기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실기에서는 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하실 때 이 차동 계전기에 대한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면 필기 이후 실기에서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발전기와 혼돈을 하면 안 되죠. 전동기. 동기 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동기 전동기니까 그렇죠. 동기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기억해 주시고, 속도가 일정하다 보니까 단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기동이 어렵다. 동기 속도로만 회전한다. 기동이 어렵다. 그 다음에 역률 개선이 가능하다. 동기 조산기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지금 기억을 꼭 해 두십시오.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죠.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뭐냐? 라고 출제가 됩니다. 답, 동기 전동기입니다. 동기 전동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동기들과 소주를 한잔하면 효율, 역률이 가장 좋습니다. 동기 전동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사지선다를 할 때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혼돈이 엄청 됩니다. 동기 전동기 계속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대비해서 효율이 양호하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동기 전동기 역률
가장 좋은 전동기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기 와트로 표시되는 것은 무엇이냐? 토크, 회전력이죠. KTX로 토크 이해하기 직류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기 속도가 만약에 일정할 경우에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동기와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P가 변해야 된다. 여기까지 한꺼번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동기 전동기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것,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기 전동기 윗상 특성 곡선, V 곡선은 IA와 전기자 전류 IA와 계자 전류 IF에 대한 곡선이죠.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계자 전류를 변화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만약에 계자 전류를 증가하게 되면 전기자 전류도 어떤 포인트에서든 증가를 한다. 이때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1 고정된 상태에서 여자 전류, 계자 전류가 증가되는 쪽은 진상이 된다. 진상 역률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감소를 하게 되면 부족여자 감소를 하게 되면 지상 역률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기 전동기의 윗상 특성 곡선의 특성을 이용해서 역률을 조정한다는 얘기죠. 역률이 조정 가능하므로 동기 조상기로 사용을 한다. 동기 조상기 특징은 무부하로 운전되는 전동기를 말하면서 과여자 하면 진상 동작을 하고 부족여자 하면 지상 동작을 한다 라고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전동기에 대한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기 전동기는 혼자 기동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혼자 기동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자기 혼자 기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동을 도와주는 유도 전동기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동기 속도 P분의 120F RPM 요게 동기 전동기고요.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IM의 회전수는 P분의 120F의 1-S 슬립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 전동기의 극수보다 항상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일단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는 동기 전동기의 이제 출제 유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동기 전동기의 윗상 특성 곡선이 무엇이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한번 해 두셔야 됩니다. 윗상 특성 곡선 공급 전압과 보아가 일정한 조건이 있었죠, 그죠? 보아가 일정한 조건에서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도의곡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죠, 그죠? IF, IA, 위상, 코사인 세타, 1일 때 이렇게 이런 곡선이 있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동기 전동기의 도의곡선 최저점,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되는 이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되는 점의 역률 1이죠. 코사인 세타는 역률 코사인 세타는 1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하가 클수록 도의곡선은 위로 향한다. 이유는 부하가 크면 전기자 전류가 아니라 위로가 있잖아요. 전기자 전류가 바로 부하 전류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부하가 클수록 위로 향한다. 이 이유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답.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는 같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류를 1로 운전하다가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1로 운전하다가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오른쪽으로 가죠. 역률은 진상이 된다는 얘기죠. 앞선 역률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도 증가한다. 전기자 전류도 증가한다. 이 그래프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동기조산기의 역할, 과여자 하면 콘덴서, 부정여자 시에는 리액터 역할.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최근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